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주도로 이탈리아의 경제 수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은행이나 많은 대기업의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위크 행사도 이곳에서 개최되지요. 밀라노의 인구는 400만 명이 넘으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크고 바쁜 만큼 도시의 여러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유도시로서의 밀라노를 3부로 나눠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부 공유 모빌리티. 밀라노에는 다양한 탑승 수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동차 외에도 다양합니다. 전동 스쿠터나 전동 자전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승 수단들은 서울보다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밀라노의 특수한 교통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는 아레아체와 ZTL이라는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아레아체란 밀라노 도심 지역의 대기오염 완화를 위하여 노후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ZTL은 존 오브 트래픽 리밋의 약자로 거주민의 차량이나 허가받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제도들 때문인지 밀라노 도심 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도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밀라노의 여러 공유 모빌리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이크미입니다. 바이크미는 밀라노 시청 공영 자전거로 밀라노 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수동 자전거와 전동 자전거를 같은 스테이션에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전거들과는 다르게 스테이션마다 아주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수거하고 배치하는 차량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방식은 따릉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바이크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지불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정기권 혹은 단일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한 후 받은 번호로 스테이션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해당 번호의 자전거를 30초 이내에 꺼내면 됩니다. 자전거의 상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크미 다음으로 자주 보였던 자전거는 모바이크입니다. 스테이션이 없고 시내 곳곳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이크미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부서지거나 쓰러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QR코드로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도 바이크미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부를 조금 벗어난 거주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짧은 외출에서도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중국 브랜드 자전거인 오포도 밀라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밀라노 근교 도시인 꼬모의 공영 자전거 바이크앤코입니다. 운영 방식은 바이크미와 비슷하고 역시 좁은 간격으로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역 바로 앞에도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시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다음은 스쿠터 공유 서비스입니다. 밀라노의 에너지 개발 기업 엔조이사는 세계 최초로 스쿠터 쉐어링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던 카쉐어링을 위한 인프라에 스쿠터 서비스를 접목한 것입니다. 초기에 밀라노시는 직영으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국영기업 엔조이사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엔조이 외에도 이쿨트라나 고볼트, 시티 스쿠터 등 많은 브랜드의 스쿠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쿠터들은 도시의 아레아체 구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도시의 어느 곳에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스쿠터당
헬멧을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스쿠터 역시 도시 곳곳에 주차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밀라노의 차들은 아주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나서지 않으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말이지요. 이 정갈하게 주차된 차의 모습들은 밀라노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이사이 공유 자동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밀라노 국영 에너지 개발 기업인 엔조이사의 차가 가장 대표적인 공유 자동차입니다. 이 외에도 카투고, 쉐어앤고, 드라이브나우 등 많은 브랜드의 공유 자동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엔 전기 자동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갓길에 자전거 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차를 세워두고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스쿠터, 킥보드, 자동차 등 많은 교통수단이 밀라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라노 시청 공유 서비스 담당자에 따르면 많은 젊은 층 사람들이 시내 안에서의 약속을 위해 이런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설명한 아레아체나 ZTL 등의 통행 제한 제도로 인해 그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스쿠터나 전기 자동차 등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부) 공유 공간. 2부에서는 밀라노에서 방문할 수 있었던 두 공유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복합 공유 공간 바제이이고 두 번째는 코워킹 스페이스 루이스 허브입니다. 바제는 밀라노 남쪽 오래된 폐공장들을 재건축하여 활성화시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명한 현대미술관인 무덱도 이곳에 위치해 있지요. 바제는 밀라노시와 계약하여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만들며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동 작업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음악 콘서트도 하고 건물 1층을 라운지로 사용하며 많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도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제에 직접 방문한 후 바제의 공유 공간과 그의 기능에 대해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d one of these functions is our co-working. And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every day we have hundreds of people that come here. They have their office here, and there's a huge sharing of knowledge, not only between the co-workers, which is the typical model of co-working spaces, but I think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re's a lot of sharing between the co-workers and Base itself. Then we have a second mode, which is the most common, and it's co-productions. And that's really how we work very often. So, and that can vary a lot. And someone else propose a content, and we kind of collaborate together to modify the content, to work on communication together, to work on the layout and to the setup of the exhibition, for example. So there are different kind of co-productions depending on the skills that we have internally, the interest that we have in a specific project, or the kind of also financial resources that we can allocate on that specific project. 바제는 밀라노시의 특수한 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화공간이자 공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루이스 허브입니다. 공식 명칭은 루이스 허브 폴 메이커스 앤 스튜던트이며 루이스 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113개의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입니다. 바제와는 다르게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지원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혁신을 위한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담을 수는 없었지만 건물 내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는 바제나 루이스 허브 외에도 많은 공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유 공간들은 도시 곳곳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부 쉐어링 인프라스트럭처 디지털 아일랜드. 디지털 아일랜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공동공간입니다. 두오모 광장이나 중앙역 근처 등 밀라노 도심의 주요 거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벤치에 앉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점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과 함께 10여 대의 쉐어 N고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디지털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 본 디지털 아일랜드는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서지고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안내판은 이용할 수 없고 충전기는 뽑혀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했지만 마땅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공유도시 밀라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밀라노는 현재 영국의 런던,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함께 유럽의 쉐어링 시티즈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시티를 구상하기 위해 유럽의 새 도시를 선두로 여러 실험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심에는 쉐어링 시티 연구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포르타 로마나라는 공유정책 중점 지역도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밀라노시의 현황과 밀라노 시청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밀라노시가 공유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라노시는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준비하면서 이 공유 도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기술과 시설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라노는 2015년 쉐어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로 앞으로도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같이 면담을 진행했던 시청 담당자는 10년 후 밀라노시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하반기 서울도시 미래인재 프로젝트의 밀라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